예, 그러면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과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자공시가 나왔던 종목 가운데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두 종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FNS테크하고 대보 마그네틱인데요. FNS테크부터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FNS테크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고요. 이제 반도체 뭐 부품도 하는데 비중은 얼마 안 되고 거의 장비 매출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OLED 관련한 이제 제조용 장비를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제 수주를 했다라는 공시가 떴습니다. 이제 금액은 한 258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매출액 대비해서 한 28%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이제 습식 그 세정 장비입니다. 이제 그 디스플레이 같은데 이제 오염물질 같은 게 많이 묻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세척해주는 그런 장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삼성의 그 가장 핵심적인 이제 그 장비 회사 중에 하나죠. 세메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비상장인데 이 회사가 사업을 이제 철수하게 되면서 좀 반사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또 이런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일단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거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분명히 4분기부터 QD OLED TV 패널 생산을 하겠다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쪽과 관련해서 투자가 계속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엊그저께인가요? 그 뉴스가 나온 거 보니까 그 폴더블 폰용 OLED 여기 이제 전용으로 또 공장을 좀 증설한다라는 한 언론사 보도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 후에 또 이런 공시가 나왔다는 거는 실제 이제 장비 발주가 좀 시작됐다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이 그동안 사실 OLED 투자를 거의 안 했어요. 예, 기존에 이제 공장만 계속 가동을 하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장비 업체들이 수주를 받는다는 거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OLED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걸 알 수 있는 어떤 이제 시그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사실 FNS테크가 이번에만 이걸 그 계약을 따는 게 아니라 10월 중순에도 한번 이 OLED 장비와 관련해 가지고 그때 이제 금액이 물론 적었습니다. 57억 정도 되지만 당시에도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기계 장치 공급을 좀 따냈기 때문에 계속 지금 금액도 늘어나고 있어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LG 디스플레이하고 이제 삼성이 앞으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특히 요새 이제 보고서 보다 보니까 좀 흥미로운 게 LG 디스플레이도 그 메타버스 ETF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타이거 FM 메타버스라는 이제 ETF에 편입이 된 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왜 들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메타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VR이나 AR 기기 있잖아요. 뭐 이 오큘러스라는 VR 기기에 OLED가 이게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LCD는 해상도가 OLED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데다가 이게 전자 반응 속도가 좀 느려요, OLED보다. 그래서 그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들을 포착할 때 잔상이 되게 심합니다. LCD로 아마 LCD TV로 여러분들 아마 그 축구나 농구 같은 거 이렇게 중계 보실 때 너무 빨리 그 화면이 움직여 버리면 이게 잔상이 남습니다. 맞아요. 예, 그게 어쩔 수 없어요. LCD의 좀 한계인데 OLED는 그런 게 없거든요. 전자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그래서 VR 기기에는 OLED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가장 그쪽 대형 쪽에서는 잘 만드니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삼성도 이제 본격적으로 대형 쪽에 뛰어들게 되면 이 시장이 이제 삼성이 뛰어들면요, OLED 판이 커져 버려요. 예, 그래서 LG한테도 좋은 거고 사실은 또 그 밑에 있는 장비 소재한테도 굉장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OLED는 어쨌든 뭐 몇 년 갈지 모르겠지만 메가 트렌드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제 모든 이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다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OLED 요 장비 회사 FNS테크도 한번 꾸준히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렇게 투자 포인트들 짚어봤고요. 두 번째는 대보 마그네틱인데 이 종목은 저희 이 시간 통해서 참 여러 번 또 언급이 됐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포인트 짚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세 번째예요. 네, 맞아요. 지금 꾸준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에코프로 BM부터 했고, 그다음에 CATL에 27억 정도. 그다음 이번에 이제 중국의 HRK라는 또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21억 원 규모.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많은 걸 떠나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꾸준하게 이렇게 수주 공시가 나온다는 거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매출액 대비해서 10% 넘는 이 공시가 세 번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한 40%에 가까운 전체 매출에 한 40%에 가까운 걸 지금 수주를 따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고, 요새 주가 흐름도 굉장히 견조하더라고요. 2차 전지가 좀 빠지는데 대부마그네틱은 오히려 좀 우상향하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고 그때 설명드린 대로 이 탈철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을 무조건 이제 없애주는 장비인데 어쨌든 철은 불순물이거든요. 이 배터리 안에서 철은요. 그러니까 뭐 리튬 인산 철이 아닌 이상은 NCM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불순물이 될 수밖에 없어서 화재 사고에 그 화재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쓰임새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우리가 뭐 2차 전지 소재, 장비, 뭐 부품 아니면 셀 업체들 뭐 다 이렇게 뭐 보고 있지만 장비 회사들 좀 주가가 좀 부진했지만 일단 이렇게 수주가 잘 되는 기업들은요 꾸준히 올라갑니다. 얼마 전에 그 CIS라는 기업이 참 그 수주가 많았는데도 주가가 못 가다가 한 번에 막 급등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대부 마그네틱도 수주 공식 계속 체크하시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대보 마그네틱까지 투자 포인트들과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리포트 통해서 피키온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요새 뭐 종목 고르기가 되게 좀 힘들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좀 너무 좋은 것들은 이미 목에 찰 정도로 너무 올라가 있고 네. 또 삼성전자나 어제 오랜만에 바이오 움직였는데 이게 또 추세적으로 갈 거냐 이 고민 또 되게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정하기 힘든데 그래도 역시 뭐 지금 너무 올라간 거 쫓아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역시 그 좀 저평가된 기업들 위주로 선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두 종목은 그 3분기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네. 근데도 PER이 좀 낮거나 PBR이 좀 낮은 기업 한 두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먼저 그 한국금융지주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좀 있었고요. 3분기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호실적을 냈습니다. 물론 이제 카카오뱅크 이제 그 지분 가치가 좀 올라가면서 네. 그 부분 때문에 좀 반영된 것도 있지만 그걸 제외해도 굉장히 좀 실적이 좀 잘 나왔고 사실 이 기업은 올해 4월 달에 주가 고점 찍고 나서 카뱅 상장하고 나서 주가 한 20% 가까이 그냥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뭐 카뱅이 그게 악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장하고 나니까 이제 모멘텀이 소진돼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카뱅 상장 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그래서 그 모멘텀 소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는데 다만 이제 그 부분은 다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카뱅 주가가 한국 금융지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카뱅 지분 가치만 해도 거의 한 8조 원대 정도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 5조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고 그다음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ROE라고 하는데 뭐 만약에 100억 정도의 자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0억을 내가 순이익을 냈다. 그러면 이제 ROE가 20%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기업은 내년 ROE가 14.5%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고마진입니다. 예, 보통 다른 증권주들보다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한데 자산 가치 지금 한 배도 못 받고 있어요. 0.65배.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할인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증권업종 이제 꺾이는 거 아니냐. 왜냐 거래대금 감소하고 올해 뭐 호시절 겪었지만 내년은 무조건 감익이다. 네. 그러니까 역시 이쪽도 피크아웃 논리가 좀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인 받는데 그거 감안해도 PER 4.7배, PBR 0.65배에 거래될 정도로 너무나 지금 할인 폭이 좀 심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 회사는 끝에 금융 지주예요. 네. 증권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저축은행, 캐피탈, 자산운용사 세 개 이쪽 실적은 또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돼 있고 실적 좋은데 너무 그냥 카카오뱅크에 그냥 이게 그 매몰돼 가지고 주가 할인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시면 배당 수익률도 한 5.6% 네. 정도 된다고 하니까 고배당 매력까지 있는 한번 한국 금융지주 좀 어려운 장에서 이런 기업들은 좀 하방이 되게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금융주나 특히 증권주 봤을 때 그냥 순서대로 매력도 꼽아봐 하면 제일 먼저 보는 기준이 이제 배당 수익률이다 보니까 5.6%도 높은 겁니다만 다른 이거 더 높은 배당 수익률 높은 증권사들도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좀 받기도 했었고 언급이 덜 됐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저평가가 되고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에서도 좀 선방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으로 한국금융지주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롯데정보통신입니다. 네. 이제 뭐 그 각 그룹사마다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담당해주는 이제 계열사들 있잖아요. 네. 삼성은 삼성 SDS가 있고, 뭐 신세계는 신세계 INC가 있고, 롯데는 이제 롯데정보통신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요. 왜냐하면 그룹사에서 물량을 주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 외에 확장성이 좀 없어서 항상 주가가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설비 투자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룹사가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연동이 되는데 일단 롯데정보통신은 좀 확장성이 좀 있는 기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부터 좀 말씀드리면 3분기 영업이익이 33.2% 일단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15% 정도 더 잘 나온 그런 상태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롯데그룹의 그 물류센터 롯데 글로벌 로지스라는 이제 그 운송회사가 있는데 여기 물류센터 자동 분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시스템을 이 회사가 이제 구축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다른 회사의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또 통합 의료 정보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이제 고도화해주는 그런 이제 외부 사업도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과 관련해서도 수주가 좀 있어요. 중부권의 그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설치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다방면에서 이 소프트웨어 설치를 계속 좀 해나가고 있는 게 좀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포인트가 M&A를 활발하게 합니다. 네. 삼성전자 이제 애널리스트 분 중에 일부 분께서 삼성전자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M&A 좀 적극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110조 원이 넘는 현금을 그냥 그대로 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현금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손해입니다. 지금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도 좀 M&A를 하는 게 당연히 주가에는 긍정적인데, 롯데정보통신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M&A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중앙제어라고 충전기 만드는 회사 있습니다. 네. 그 전기차 충전기를 이제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미 국내하고 유럽 쪽에 하고 있고요. 그거 이제 그 충전기를 공급하는 회사 하나를 이제 인수를 했었고, 또 요즘에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네. 관련주잖아요. 근데 VR 기업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칼리버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를 또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칼리버스는 뭐 하는 회사냐면 컨텐츠 제작하는 회사예요. VR. 근데 이게 현대차의 그 VR 홍보 영상도 이 회사에서 제작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뭔가 신성장 사업에 또 M&A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테슬라가 이렇게 주가 잘 가고 미국 기업들이 잘 가는 게 안주하지 않고 계속 이게 확장성을 계속 보여주니까 네. 뭐 1000조 시가총액 막 2000조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부족한 게 약간 확장성이거든요. 근데 롯데정보통신 물론 좀 무거운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계속 확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이고, 무엇보다 PER도 11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평가돼 있으니까. 다만 이제 제가 그 가치 분석을 해보니까 4만 원 밑에서는 좀 공략하셔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네. 주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가격적으로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서 한번 그 내려올 때 뭐 저가 매수하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떤 전기차나 메타버스와 또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주가가 갑자기 수직으로 이제 상승을 해버렸어요. 4만 원 밑에쯤에서는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확장성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AS도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엊그제 그 아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얘기해 준 날부터 급등이 나와서요. 이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톰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좀 갑자기 그날 급등을 네.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이제 핀테크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마이데이터 사업이 이제 진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마이데이터. 근데 이제 올해 12월, 내년 1월부터 이제 12월에 시범 서비스 한 달 더 하고 내년 1월에 이제 진짜로 오픈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주들 계속 움직일 것 같고, 마이데이터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정보의 주체가 이제는 데이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주체가 기업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보안이 더 중요해집니다. 사실. 네. 그래서 내 개인 정보가 또 함부로 이렇게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톰 같은 기업들이 할 일이 되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때 쿠콘도 말씀드렸지만 쿠콘은 이제 신규 상장하고 나서 좀 주가가 좀 부침은 있지만 쿠콘도 이제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기업이고, 아톰은 그걸 또 방어해주는 약간 이제 방패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기업이라서 그때 말씀드린 그 두 기업 다 너무 그냥 뭐 이렇게 좀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단기 매매보다는 한번 큰 흐름 보시고 장기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투자 의견 이렇게 한번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전략인데 앞에서 시장 가운데서도 참 종목 고르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또 지난주부터 이사님께서 좀 방향성을 잡아주면서 단기적으로 어떤 반도체나 그리고 바이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실제로 11월 들어서 시장이 좀 여기에 화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쁜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있는데 좀 시장 전망과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세요? 사실 뭐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는 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누구든 뭐 맞출 수는 없는 거고, 아 지나놓고 보니까 아 그때 바닥이었구나. 예. 아 이때가 고점이었네. 사실 누구도 몰라요. 네. 예. 그래서 그걸 뭐 저도 맞출 자신도 없고 사실 맞출 이유도 없습니다. 그 의미가 없는 거고요, 사실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종목, 이 지수대에서 내가 어떤 전략을 펼칠 거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 인플레 우려도 크고, 뭐 악재가 해소된 건 아직 없지만, 그 악재들이 이제 우리가 다들 아는 악재고, 노출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점점 희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되게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SK하이닉스랑 현대차그룹 두 개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 지금 요새 뭐 PC 디램 가격 막 급나가잖아요. 네. 주가 반대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뭐냐면 이미 이제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생각보다 그리고 서버용 디램 가격이 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위로 반응을 하는 건데 그만큼 너무 우려가 컸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 반도체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현대차 그룹도 물론 이제 반도체 생산이 안 돼서 좀 리스크가 있었지만 뭐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공급망 이슈 막 전 세계가 좀 난리고 한국도 위험하다 이 얘기 나오는데 그 한가운데 정점에 3분기에 있던 그 회사가 바로 현대차 그룹입니다. 네. 근데 조단위 흑자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 체력 같으면요. 조단위가 아니라 정말 뭐 5천억 이하의 이익을 냈을 수도 있고 적자 냈을 수도 있어요. 과거 같으면. 근데 이런 악조건에서도 조단위 이익을 낼 정도로 체력이 너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시장이 인정은 잘 안 해줘요. 근데 그만큼 언젠가는 저는 인정받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한국 증시에 대해서 평가절하 하지 마시고 분명히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만큼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제가 이제 오늘 코멘트 중에 이게 적어오긴 했는데 운전대를 좀 놓지 말자.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힘들다고 이제 운전 포기하고 아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이러지 마시고 운전대 꽉 붙드시고 과연 내가 이제 어느 차선을 탈 거냐 요것만 좀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쫓아가지 마시고 자동차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반도체 바이오 좋고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조선주가 굉장히 분위기들이 네. 최근 좋더라고요. 찾아보시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평가돼 있으면서 특히 롯데정보통신 같은 기업들을 한번 잘 발굴해 보시면 좋은 게 주가도 싼데 뭔가 확장성이 보이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물론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거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보이는 기업들이 주가까지 싸다. 그럼 내가 크게 잃을 건 사실 없거든요. 네. 이게 좀 나중에 안 좋은 결과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부분들이 그냥 다 메타버스나 아니면 그 뭐죠? NFT 네. 여기에 그냥 다 지금 함몰돼 있어가지고 네. 다른 게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아니면 테슬라만 보이고. 네. 근데 그러지 마시고 또 이렇게 좋은 기업들 많이 있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업종별로 뭐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조선주까지 한번 언급을 했었고 또 종목 찾을 때 그 확장성에 대해서도 꼭 확인을 한번 해보자 코멘트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